그러니까 만약 이곳에 오신다면 장점을 극대화해야 되는데 여기서 동캐 꿀팁. 안녕하세요, 동캐플렉스의 동캐입니다. 국내 유일, 국내 최고, 엄청난 인기의 온천 리조트, 워터파크에 사우나와 호텔까지 많은 분들이 극찬한 장소. 과연 그렇게 개꿀인지 아니면 과장된 소문일지 확인을 좀 해볼 생각이에요. 오늘도 100% 내돈 내산으로 방문한 이곳, 여러가지 반전들과 마지막 꿀팁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이곳은 겨울이 성수기, 서울에서 거의 4시간이 걸리는 덕구 온천 리조트예요. 많은 분들이 여기 방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온천. 저는 워터파크와 온천이 포함된 객실 패키지로 예약을 했고요. 프론트에서 입실 전에 미리 이용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스파 창구로 가서 쿠폰을 보여주면 워터파크 입장 팔찌와 온천 티켓을 주시는데, 사우나에 진입하면 먼저 온천 티켓 제출, 락커에서 옷 갈아입고 팔찌 착용한 다음에 워터파크로 진입하는 방식이에요. 요소풀이 없다. 파도풀도 없어. 바로 등장하는 덕구 온천 리조트의 첫 번째 호객 요소, 스파월드의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그냥 바데풀 형태의 테라쿠아존, 그리고 액션 스파존, 꼬꼬마들 탈 수 있는 미끄럼틀 하나가 전부. 온천이니까 노천탕은 많겠지. 딸기탕, 레몬탕, 히노키탕, 그리고 물안마 폭포탕까지. 실외 구역엔 노천탕이 딱 4개. 생각보다 굉장히 아담한 규모예요. 문제는 좁은 공간에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 바데풀부터 야외 노천탕까지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아침 일찍 오면 되잖아. 패키지 예약 고객은 체크인하는 날 12시 이후에만 스파월드 입장이 가능해요. 그리고 체크아웃 날은 12시 이전 입장이 필수. 패키지 예약하지 말고 워터파크 티켓 따로 끊어서 일찍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닌가? 그건 절대로 비추. 성수기 가격이 투숙객 할인 받아도 2만원이 넘어요. 절대 이 가격에 입장권 끊지 마세요. 여기 덕구 온천은 무조건 꿀팁 활용이 필수인데, 그 방법은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호갱 포인트, 바데풀에 고장난 기계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파크에서 시설의 부족함은 당연히 있기 마련인데 여긴 작동하지 않는 게 많아도 너무 많다는 게 함정. 그래도 일반 지하수를 섞지 않은 100% 자연 온천이라고. 덕구 온천이 강조하는 건 자연 용출되는 온천수. 물에서 매끈한 느낌이 드는 건 확실해요. 객실은 다 리모델링 했다던데. 그것도 직접 확인해 봐야겠죠. 올드스쿨한 로비에는 체크인 대기 시스템이 없고 줄을 서서 진행을 하는 방식. 객실 키는 기본 한 장, 따로 말씀드리면 한 장을 더 추가해 주세요. 제가 예약한 건 가장 기본적인 스탠다드 트윈 객실. 들어오자마자 안쪽으로 욕실이 보이는데 세면대 위에는 비누만 하나, 옆쪽에 비데가 딸린 변기, 작은 샤워실엔 바디워시와 샴푸가 있는데 여기도 온천수 나온다니까. 역시나 온천수가 장점. 하지만 세 번째 호객 요소인 불편한 침실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선 더블 침대 하나, 싱글 침대 하나가 문제. 제가 웬만한 친구에선 굉장히 잘 자는 편인데 이 침대 너무 딱딱하고 불편해요. 그리고 건너편에 TV도 굉장히 작습니다. 거기다 나름 호텔 객실인데 옷장에 아무것도 없어요. 샤워 가운도 없고 슬리퍼도 없고 화장대 아래 드라이기만 덩그러니 포진. 창문 앞에는 길쭉한 소파, 그 옆에 미니바에도 커피 없이 티 종류만 4가지. 냉장고에 물 2병이 들어있지만 확실히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죠. 공간이 더 넓긴 한데 호텔동에 있는 온천시설을 이용하려면 도보 5분 이동이 필수. 취사도 될 거 아니야. 네 번째 호갱 포인트, 본도에서 취사가 안 돼요. 맛다락이란 셀프 이용 식당이 있는데 이곳에 먹을 걸 가져오면 12,000원 결제 후 이용하는 방식. 만약 식당에서 고기나 음식을 구매하면 이용비가 따로 없지만 설거지까지 전부 다 셀프로 맞춰야 하는 건 함정. 리조트에서 처음 보는 특이한 방식. 그러면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곳은 어디냐? 바로 호텔동의 한식당이에요. 어떤 메뉴가 맛있어요? 한우 뚝배기 불고기 추천드려요. 그럼 그걸로 주문할게요. 정갈한 반찬 5종, 뚝배기 안에 들어있는 버섯과 야채, 그리고 뜨거운 한우 불고기, 옆에는 황태국도 한 그릇 나와요. 그런 맛은 이거 나쁘지 않습니다. 고기 부드럽고 양념도 적당해요. 황태국도 진하게 잘 끓였어요. 나물과 멸치 반찬도 괜찮은 편. 하지만 가격이 28,000원. 가장 저렴한 해물 된장찌개도 17,000원. 자연 용출 온천수가 나오는 것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다시 한번 온천수 출동. 덕구 온천의 원탕을 확인할 수 있는 코스가 있다는데 리조트 뒤쪽에서 출발하면 4km. 여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까 말까 잠시 고민하다가 올라가기로 결정. 세계적인 교량들의 미니어처를 건너서 올라가는 등산로. 1교량 금문교 지나서 산길로 진입. 2교량 건넌 다음 얼음 속에 흐르는 냇물을 만져보는데 와우, 미친듯이 차갑네. 그리고 온천수가 흐르는 파이프 따라서 본격적으로 등산. 노르망디교, 하버교, 크애니교, 오토에교까지 지나친 다음 7교량과 8교량 넘어가는데 내 옆을 지나치는 등산객들. 안녕하세요. 있을 텐데 올라가시게요. 네, 원탕까지만. 그럼 좀 서둘러야 돼. 빠르게 스피드업. 근데 10번째 11번째 다리를 건너도 목적지가 나오질 않네. 그렇게 출발한 지 1시간 10분. 12번째 다리를 지나고 나니까 드디어 원탕이 등장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물줄기가 아담하죠. 국내 유일, 국내 최고. 화려한 수식어에 비해서 너무나 별거 아닌 풍경. 그래도 조국탕에서 온천수에 뜨끈하게 발을 담그면 기분은 환상적이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따뜻하지가 않네. 그리고 그때 생각나는 등산객분의 한마디. 그럼 좀 서둘러야 돼. 그럼 좀 서둘러야 돼. 핸드폰을 봤는데 오마이갓, 신호가 잡히질 않습니다. 주변에 등산객 한 명도 없어요. 거기다 들짐승의 부스럭 소리. 갑자기 뭔가 무서운데 쫄보로 변신해서 축지법 시전.
전 번개처럼 하산 시작. 내가 자연인이 된 것처럼 빠르게 내려왔더니 다행히 해지기 전에 하산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시겁했던 산행에서 건진 건 원탕이 존재하지만 꽤나 시시하다는 사실, 그리고 자연 용출은 맞지만 조급탕은 미지근하다는 사실, 거기다 왕복 8km의 등산 때문에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는 사실.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다? 뜨끈한 온천이죠. 아까 온천 스파 티켓 벌써 사용한 거 아니야? 드디어 호갱을 만회하는 장점 등장. 스파 무제한 포함 패키지를 예약하시면 언제든 스파 온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번 프론트에서 쿠폰을 발급받는 건 번거롭지만 무제한 재입장은 엄청난 장점이죠. 체크인 전에 가도 되고, 입실하고 짐 풀고 나서 또 가도 되고, 자기 전에 또 가도 되는데 오후엔 사람이 굉장히 많지만 대장 2시간 전부턴 꽤나 한가해져요. 등산 때문에 지친 나의 몸을 온천수에 녹여보는 시간. 뜨끈한 건식 사우나, 습식 사우나 이용한 다음 노천탕에 몸도 담궈줬고요. 무엇보다 대육장에 있는 바가지탕, 온천수를 몸에 끼얹어주면 시원하고 뜨끈하니 근육이 풀려요. 제가 수많은 온천 가봤지만 물 하나만큼은 상위권 맞습니다. 그렇게 스파 온천까지 즐기고 나니까 내가 까먹은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저녁 식사. 호텔 룸서비스를 주문할 수 있으니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골 우거지 해장국 한 그릇 주문하려고 했는데 벌써 마감. 제가 전화를 걸었던 건 8시 15분, 룸서비스 라스트 오더는 8시 30분. 대체 무슨 이유일까? 근무하는 직원이 한 명이 나는 룸서비스 주문이 안 돼서요. 식당에서 먹는 건요. 주방도 일찍 마감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들쭉날쭉 운영 시간 때문에 룸서비스 실패. 아까 말씀드린 셀프 식당 맛다락에서 식사를 해야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호텔 투숙객은 아예 이용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술다락으로 향했어요. 여긴 100% 셀프로 이용하는 곳. 근데 우리 동네 치킨집에서 기본 안주로 나오는 닭다리 과자 하나가 5,000원. 다시 호갱의 냄새가 올라오는 느낌. 그래도 카드를 찍고 수제 맥주를 따라 마시는 방식은 나름 괜찮아 싶었는데 컵을 씻은 다음 원하는 맥주를 조금 따라본 순간 바로 함정에 걸려들었습니다. 전에 제가 속초 롯데 리조트에서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알구펍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커다란 차이점이 있어요. 맥주를 따른 만큼 계산이 되는 게 아니고 카드를 찍는 횟수만큼 계산이 돼요. 술을 조금만 따라도 한 잔 값이 계산되는 거죠. 거기다 따르다 멈추면 술이 더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가득 따르는 게 중요한데 이 컵에 거품 없이 한 잔을 채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드리면 직원분은 가득 잘 채우세요. 이거 셀프 식당이지만 셀프로 하면 뭔가 손해보는 느낌. 뜨거운 안주는 전부 다 냉동식품. 직접 에어프라이기에 돌려 먹어야 되고, 다 먹고 나면 부엌 공간 싱크대에 그릇을 넣어야 돼요. 솔직히 맥주 맛은 괜찮긴 했지만 손님이 해야 되는 게 너무 많다는 점이 5번째 호갱 요소. 그럼 저녁은 못 먹었어? 편의점에서 사 먹으려 했는데 바로 6번째 호갱 포인트. 밤 10시면 모든 시설이 문을 닫아요. 편의점도 닫고 던킨 도너츠도 닫고 호텔동 지하 1층 BBQ 치킨도 닫습니다. 주변에 배달 음식은 물론이고 문을 연 식당도 제로. 즉 10시 이후에 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방금 뜨끈하잖아. 객실 난방은 중앙식 온돌 시스템. 바닥이 뜨끈한 건 장점이지만 작은 TV에서 먹을 게 자꾸만 나오네. 룸빅 맛있겠네. 장어구이도 맛있겠다. 그렇게 배고픔을 참으면서 밤새 제가 기다린 건 다름 아닌 조식 시간. 아침이 밝았고 1층 한식당으로 다시 한번 내려갔습니다. 배고프니까 웬만하면 맛있겠지. 7번째 호갱 포인트는 조식 뷔페. 샐러드는 풀만 4종, 구운 채소와 데리야끼 치킨, 탕수육, 소세지, 감자튀김 정도가 메인 메뉴. 따로 데쳐주시는 쌀국수는 재료 선택 불가. 국물은 직접 따라 먹는 방식이에요. 기성품 빵은 맛이 없고 무엇보다 이 연어 해동이 안 돼서 무슨 샤베트 먹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식 반찬에 어제 시켜 먹으려던 사골 우거지 해장국을 퍼왔는데 오마이갓, 마치 물을 탄 것 같이 싱겁고 사골 국물의 느낌이 거의 없어요. 거기다 사람이 많아서 조금만 늦게 내려오면 앉을 자리도 없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아침 식사 마무리하고 운동으로 열량을 소진할 시간인데 호텔인데 피트니스는 있겠지? 8번째 호갱이 피트니스. 운동장소가 남자 사우나 신발장 옆에 있어요. 여성분들도 이용은 가능한데 그러기 위해선 남성 사우나 입구까지 내려와야 하는 거죠. 모두가 당황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도 자연용출 온천이 무제한이잖아. 오픈 시간엔 스파월드에 사람이 없어서 개꿀이긴 해요. 그러니까 몸 좀 지진 다음 음식을 좀 먹어보려고 했는데 푸드코트가 따로 없네. 간단한 스낵 코너가 전부. 밥 대신 먹을 수 있는 건 즉석 라면뿐이고 나머지도 기성품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방식이에요. 거기다 9번째 호갱 추가. 늦은 시간엔 결제를 위한 키오스크가 꺼져 있습니다. 내부 스낵 코너는 락커로 이용하는 방식. 그러니까 결제를 마쳐야 신발장이 열리는데 키오스크가 꺼져 있으면 직원용 슬리퍼 신고 1층으로 올라가서 결제 후에 다시 내려와야 하는 것도 또 다른 불편한 부분이죠. 그냥 시원하게 마사지나 받아라. 등산하느라 알이 배겼으니까 유료 안마 의자에서 마사지 실시. 근데 여기도 상주 직원은 없네. 코인 노래방과 오락실이 있는 덕구 놀이터에도 직원은 없고 카페로 갔는데 여기도 로봇 카페. 다행히 오렌지 아이스티는 맛있긴 했어요. 그렇게 차를 마시면서 생각해
생각해보니까 덕구 온천엔 여기저기 직원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설거지도 셀프, 술집의 세팅도 셀프, 식당은 당연히 일찍 닫고 룸서비스 시간도 들쭉날쭉한 거예요. 요즘엔 셀프가 더 편해. 과연 그럴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여기 덕구 온천 리조트는 사실상 목욕 원풀에 가까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장년층 방문이나 대가족 손님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나이가 많은 분들일수록 이런 셀프 시스템을 이용하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냥 목욕탕 가지 말고 자꾸 집 딸린 객실 이용할까? 객실 내에서 온천을 즐길 수 있는 욕조 있는 룸 타입은 크게 두 가지. 방 안쪽에 욕조가 있는 스위트 룸들, 그리고 야외에 욕조가 있는 테라스 룸들. 플러스 밖에 정원도 있어. 하지만 10시 30분이 지나면 소음 때문에 단수가 되어 버린다는 게 단점. 또한 콘도 객실에 스위트 타입엔 욕조가 없다는 게 또 하나의 함정. 마지막으로 욕조가 있는 룸들은 가격이 너무나 비싸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프라이빗 스파도 있는데 여기 이용하는 건 어때? 이건 욕조 있는 방보다 조금 더 비추. 가격에 비해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10번째 호갱. 리조트 엘리베이터가 너무 작습니다. 방문객은 많은데 크기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만약 이곳에 오신다면 장점을 극대화해야 되는데 여기서 동캐 꿀팁. 무조건 무제한 스파가 포함된 패키지를 예약하세요. 근데 날짜마다 한정 수량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예약이 필수겠죠. 12시 이후에 도착해서 프론트로 간 다음 빠르게 체크인 수속 진행, 스파 이용권 받아서 먼저 목욕 정도 간단하게 이용하시고 지하 1층 로봇 카페에서 음료 테이크아웃 한 다음 차 한잔 하다 보면 키 발급 시작. 입실 후에 조금 쉬다가 이른 저녁으로 BBQ 치킨 드시거나 한식당에서 식사를 하세요. 그 다음 저녁 시간에 스파 이용권 다시 발급 받아서 또 한 번 입장. 사람이 줄어들 때 물놀이와 뜨끈한 목욕 즐긴 다음에 호텔동 지하의 오락실이나 리조트동의 술다락으로 가세요. 간단한 맥주와 함께 다트나 당구를 즐겨도 되고 노래방과 오락실을 이용해도 되겠죠. 다음날 아침 조식은 녹두죽과 과일, 커피와 쌀국수 정도로 간단하게 드신 다음 체크아웃. 다시 한번 스파 이용권 발급 받아서 12시 전에 입장. 라면도 드시고 뜨끈한 온천수 목욕으로 마무리. 휴일에 가신다면 1박 하시면서 목욕과 스파 3회 2인 기준 대략 20만원 초반이면 나쁘지 않은 금액이긴 해요. 하지만 사람이 많은 대중탕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에겐 비추. 특히 수도권 거주자는 3시간이 넘게 걸리는 곳이니까 좀 더 신중한 결정을 추천해요. 기준이 좀 빡센 거 아니야? 제가 온천과 워터파크, 리조트와 호텔들까지 참 많이 소개해드리죠.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건 이런 질문이에요. 나라면 또 올 것인가? 내 가족과 친구들에게 추천할 수 있을까? 하지만 여기 덕구 온천 리조트는 수많은 호갱 요소 때문에 남들에게 추천하는 게 선뜻 내키지가 않아요. 제 생각에 사람들이 온천 리조트에 가는 이유는 온천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온천도 즐기기 위해서죠. 리조트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고객을 유치하고 이익을 늘려나가는 건 중요하지만 방문한 사람들에게 행복과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번에 엘리베이터에서 한 대가족을 마주쳤는데요. 온 가족 제주도 가려다 여기 왔는데 좀 아쉽다. 다음 여행은 1년 후에 나올 수 있을 텐데. 어렵게 시간 내서 떠나는 여행 아쉬움이 없도록 국내 유일, 국내 최고라는 타이틀만 보고 섣불리 결정하지 않도록 제가 항상 효율적이고 행복한 여행으로 안내해 볼 테니까 반드시 본인에게 맞는 장소인지 잘 판단한 다음 소중한 시간 1초 1초를 행복과 교환할 수 있는 여러분의 휴식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